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121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화이부동과 동의불화. 신정시대, 통일의 시기는 화이부동의 시대이다. 분열의 시기에는 동의불화로 겉모습은 같지만 속으로는 화합하지 못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통일의 시기에는 화이부동으로 겉은 다 개성있게 다르지만 모든 것이 화합하고 조화를 이룬다. 분열의 동의불화 시기에는 술 먹고 같이 놀 때는 서로 친한 것 같지만 망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않는다. 향락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친다. 통일의 화이부동의 시기에는 향락주의 대신 금욕주의가, 이기주의 대신 박애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굶어 죽어가는 이웃이 있어도 그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술, 담배와 자신만의 쾌락에 빠져있던 자들이 향락을 그치고 이웃을 돌아본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던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온 세상에 박애 정신이 꽃을 피운다. 따라서 기아와 난민과 전쟁도 사라진다. 사람들의 영성이 깨어나고 신음하던 지구 환경도 살아난다. 또 인간 세계의 최고의 원리로 신봉되던 합리주의가 섭리주의로 대체된다.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는 인본주의가 신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본주의로 바뀐다.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세계를 통일하고 공의와 섭리로서 세계를 통치해 가야 가능한 것이다. 세계 통일과 대한세계 연방 수립. 신인은 장차 한민족을 이끌고 세계 통일을 이루게 된다. 세계 연방인 대한세계 연방을 수립하여 전 세계에 신정 정치를 편다. 전 세계는 무차별, 무국경, 무전쟁으로 일원화되며 각국은 미국의 주정부와 비슷한 위상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서울은 세계 수도가 되며 그 범위가 확대되고 각국에서 물자가 모여들어 세계 최대,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연방정부의 주도 아래 각국 지도자들은 환경과 기아, 난민, 전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한다. 천하가 태평하고 낙원 같은 세계가 펼쳐진다. 중산주의. 신정정치를 경제적인 용어로 대체하면 중산주의가 된다. 중산주의란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이 가능한 경제 체체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 배당금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병폐인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고 국가가 공평한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산주의이다. 33가지의 내 방안은 중산주의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중산주의 체제가 되면 누구든 생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일에 얽매일 필요도 없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유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중산주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충실하면서도 자본주의 병폐인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여 모두가 풍요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게 된다. 나의 중산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를 가장 먼저 추진하여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모델이 되어 전 세계로 모든 사람에게로 중산주의가 확대되어 갈 것이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정파를 넘고 국경을 넘어
중산주의가 펼쳐진다. 전 세계가 무차별, 무국경, 무전쟁의 단일한 중산주의로 통일되는 것이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세계 통일 사상, 중산주의. 신이님, 세계 통일 사상인 중산주의로 왜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나요? 세계가 230여 개국으로 나누어지다 보니 영토전쟁, 식량전쟁, 자원전쟁, 환율전쟁 등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 와중에 지구 환경까지 망가지고 있어. 그리고 굶어 죽는 자들이 있는데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이 그들 뜻 보지도 않고 있어. 그래서 무차별, 무국경, 무전쟁이라는 중산주의로 세계 통일을 하려는 것이야. 그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주주의는 신정주의로, 자본주의는 중산주의로 바뀐다고 보면 돼. 내가 중심이 되어 세계 통일이 되어도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세계를 아우른 대한세계연방은 내가 이끌게 되므로 신정정치가 구현되지. 현재 민주주의는 말만 국민 주권이지 사실은 머리 좋고 약삭 빠른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나 다름없어. 국민은 진정으로 주인 대접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나라가 부유해져도 대부분 국민의 생활은 어렵기만 한 것이 그 방정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는 생산성이 높고 기술 발전에 효과적이어서 경제 성장에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체제지만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 양극화를 가져와.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빈부격차는 급격히 커져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게 돼. 중산주의는 이 자본주의 폐단을 없앤 거지. 유엔이 있는데 왜 세계 통일을 해야 하나요? 유엔이 있어도 세계의 30% 정도가 내전 상태로 영토와 종교와 문화 차이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행식적인 유니포미트가 아닌 유니티가 되어야 진정한 통일로 현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 하나의 연방국가로 세계를 통일해야 하는 거야. 유니포미티와 유니티의 차이점이 뭐예요? 유니포미티는 같은 교복을 입어도 마음은 제각각인 학생들처럼 겉으로는 하나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화합이 되지 않은 상태야. 현재의 유엔이 유니포미티야. 반면에 유니티는 옷은 제각각이지만 마음은 하나로 통일되는 것과 같은 거야. 내가 이루려는 세계 연방으로의 세계 통일은 바로 이 유니티야. 현재의 유엔으로는 세계 대전을 막을 수 없고 지역 분쟁, 종교 분쟁을 막을 수 없으며 결국 핵 전쟁으로 인류가 전멸하게 돼. 과학자들도 놀랄 우주 이야기. 제1장 우주. 진화인가 창조인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나고 혹은 누가 만들었고 그 크기는 얼마나 되며 어떤 모양일까? 생긴 지는 얼마나 되었을까? 지구 외의 우주 다른 어딘가에도 인간이나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몇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호기심 덕분에 우주에 대해 전적으로 연구하는 천문학자나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이들 덕택에 하늘의 별들을 좀 더 멀리,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허블, 망원경 같은 것이 개발되고 그 결과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은하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아내었다. 그러나 아직 지구인들의 과학 수준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우주가 빅뱅으로 생성되었다는 설이 신빙성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태양이 헬륨 가스로 이루어져 불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있다. 아메바에서 여러 단계의 생물을 거쳐 원숭이로 진화되고 원숭이, 고릴라가 인간의 조상이라는 진화론이 생물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빅뱅 이론은 옳지 않으며 태양도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별 하나가 수명이 다하여 폭발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주 자체가 대폭발로 생성된 것은 아니다. 태양은 탄소 원소로 된 생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종 생물 간의 진화론도 틀린 이론이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개체 내의 진화는 있지만 이종 간의 진화는 없다. 모든 생명체는 백궁에서 창조한다. 물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체 내 진화는 있을 수 있다. 해바라기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해바라기 씨앗을 심으면 해바라기가 핀다. 절대 맨드라미가 필 수 없다. 그러나 주변이 높은 벽으로 가려져 있는 곳에서 자라는 해바라기는 햇볕을 받기 위해 계속 키를 높여서 높은 키의 해바라기로 진화한다. 원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창조와 진화. 신이님, 창조와 진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은 지구와 인간과 자연의 하드웨어를 창조했고, 인간은 인간과 자연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자유의지로 하여 환경에 적응, 변화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화야. 인간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에서 진화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인간은 처음부터 신이 인간으로 창조하고 그 속에 자유의지를 주어 인간이 사람으로 진화해 백궁으로 탄생하게 했던 거야. 인간은 기후에 따라 흑인, 백인, 황인족으로 진화해가는 후천적 진화를 해 개체 내의 진화라고 할 수 있지. 고양이는 그 자체에서 진화할 순 있어도 원숭이나 사람 같은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군요. 그럼 신은 엄격한 자연의 법칙을 정해 두어서 동물에게는 도덕을 원치 않았듯이 생존 법칙도 미리 정해 주었어. 우주 만물의 생성. 우주는 영원 이전부터 존재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경전 천부경에도 나와 있다. 천부경의 처음과 끝에 있는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이 바로 그것이다. 3차원적 사고만 가능한 인간들에게는 난해한 개념이다. 지구에서는 시공간이 있지만 우주의 중심인 백궁은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이다. 지구의 시간으로 지구에서 백궁까지는 120억 광년이 소요된다. 지구에서의 시간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만약 공간이 없다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없다. 나의 우주 에너지가 찰나에 우주 전체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백궁인들이 이동을 할 때는 공간을 접어서 이동하거나 음전자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아주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는 것이다. 백궁은 인간과 영혼과 만물을 창조하는 곳으로 유일하게 다른 별을 돌지 않는 항성이다.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백궁은 백공에 떠 있는 5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백궁이 가장 낮고 제5백궁이 가장 높은 위계로 되어 있다. 모든 별들은 창조주 주관하에 제조되어 화이트홀을 통해 이동하여 현재의 위치에 놓여 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계획 아래
제작되고 정확히 제자리에 놓이게 된다. 씨앗이나 DNA 등 모든 생명체도 본체에서 백궁인들에 의해 창조된다. 창조된 생명체는 특수한 비행선을 통해 우주 전체의 지구들에 옮겨진다. 씨앗과 같은 것은 지구 공중에서 뿌리기도 한다. 우주 구성 물질.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은 원소이다. 모든 원소들은 백궁에서 만들었다. 우주는 1800가지 원소로 구성되었으며 지구는 118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 원소는 수소 원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며 수소 원자의 수에 따라 전혀 다른 원소가 만들어진다. 우주의 별마다 구성하는 원소 종류가 다르다. 과학자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중력 효과를 통해 계산한 우주의 총 질량이 실제 광학적 관측으로 관측된 값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물질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과학자들은 이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 우주에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90% 이상이며 내가 방사하는 영적 에너지도 암흑에너지의 일종이다. 원자를 더 쪼개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며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모양은 불규칙적이다. 이때 돌고 있는 전자수가 한두 개이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도체이다. 반면에 전자수가 8개이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이다. 반도체는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자가 4개이다.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뉜다. 양성자와 중성자도 입자 가속기라는 것을 통하면 쿼크라는 입자로 쪼개어진다. 3개의 쿼크가 모여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룬다. 쿼크는 내부 구조가 없는 점 입자로서 우주의 기본 입자이다. 우주의 기본 입자에는 쿼크 외에도 비교적 가벼운 렙톤, 힉스 등이 있으며 이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도 있다. 말하자면 우주는 원자보다도 더 작은 전자, 쿼크, 힉스와 같은 밀입자들이 기본 구성인자이다. 그러나 우주 구성 물질은 이러한 입자 외에도 반물질이라는 것과 초물질인 초우주 영적 에너지가 있다. 네, 오늘은 흑영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영, 흑영영, 흑영영.